반갑습니다. 네, 초면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제목이 멜랑콜리커로서의 문학.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사실은 하이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애도 대상을 잃어버린 글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제로 조병아 선생의 49점 시집. 따뜻한 슬픔 읽기. 예. 그리고 모토로 이제 제가 다른 게 소멸과 멜랑콜리는 보편적이다. 공시적으로 보편적이고 통시적으로 보편적이다. 소멸과 멜랑콜리는 감출 수 없다. 공시적으로 감출 수 없고 통시적으로 감출 수 없다. 이 감출 수 없다는 것은 서양 속담에 있다는 거죠.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근데 이 시대에도 탁월한 소설가 김주영 선생은 거기다 하나를 덧붙여서 그리고 좀 변형시켜서 재채기와 가난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셨죠. 그걸 의식해서 소멸과 멜랑콜리는 감출 수 없다. 그렇게 한번 모토에 써봤습니다. 먼저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멜랑콜리커의 어떤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 멜랑콜리커, 우울증에 압도된 사람, 그러니까 멜랑콜리의 수순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해. 그거는 프로이트의 애도와 멜랑콜리 1915년에 만들어지고 1917년에 발표된 그 애도와 멜랑콜리에 아주 많이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을 상실하고 우리는 애도를 합니다. 그게 애도죠. 말 그대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사실 프로이트는 정확히 밝혔어요.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 슬로베니아의 한 철학자가 좀 이의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대상을 상실하고 우리는 애도를 합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애도죠. 애도. 근데 애도 불가능성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죠. 그러려는 애도 불가능성에 봉착하게 되면 그 대상 상실, 상실한 그 대상을 갖다가 자기와 합체시킵니다. 합체시킨다는 것은 영어에서는 아마 incorporation,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 이제 인코포라치온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코어스, CORPS가 있죠. 그 시체를 자기 속에 둔다는 거,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오면은 다시 말해서 유골함을 자기 몸속에 둘 때, 안치시킬 때 우리는 멜랑콜리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 유골함을 안치시킴으로써, 타자의 유골함을 안치시킴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자, 멜랑콜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해야 될 것이 역사적 멜랑콜리커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발터 벤야민에서 아마 기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그 독일 비예극의 원천, 교수 자격
논문이었지만 그 당시 그 논문을 알아보는 분이 없어서 사실은 틀렸겠죠. 하여튼 뭐 그래도 그 대표작으로 남은 독일 비극의 원천. 여기에서의 그 역사적 멜랑콜리커라는 어떤 그 단어를 그런 것을 명명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레이트, 벤야민과 친했던 어쩌면은 이 브레이트 때문에 벤야민의 천재성이 가로막혔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 브레이트 때문에 벤야민은 유물론자가 유물론적 어떤 역사관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브레이트와 아주 1938년, 9년 어떤 망명지에서도 만나고, 물론 벤자민은 1940년에 죽지만, 그 브레이트의 시 중에 하나를 낭송하겠습니다. 책 읽는 노동자의 음은 7개의 문을 가진 테베를 누가 지었는가? 책에는 왕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왕들이 돌덩이들을 날랐을까? 그리고 저 여러 번 파괴되었던 바빌론. 누가 계속 바빌론을 건설했는가? 건축 노동자들은 황금빛 도시 리마의 어떤 집에서 살았던가? 만리장성이 다 만들어진 날 저녁 벽돌공들은 어디로 갔던가? 위대한 로마는 개선문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개선문을 세웠는가? 로마의 황제가 정복한 것은 누구였는가? 인구에 계속 회자되는 비잔틴에는 시민들의 궁전들밖에 없었을까? 저 전설적인 아틀란티스에서는 바다가 덮친 날 밤 물에 빠진 자들이 노예를 찾으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젊은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다. 혼자서 했을까? 시저는 갈리아를 무찔렀다. 그가 적어도 요리사 하나쯤은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 스페인의 필립 왕은 그의 함대, 무적 함대가 몰락했을 때 울었다. 필립 왕만 울었을까? 프리드리 대왕은 7년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말고 승리한 자는 없었을까? 책의 모든 페이지마다 승리가 나온다. 승리의 향연은 누가 차렸는가? 이 부분입니다. 테베 폴리스를 만든 사람들, 만리장성 축성에 참여한 건축 노동자들, 무적 함대가 침몰했을 때 같이 침몰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자들,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참전했던 수많은 병사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다. 하여튼 그 역사적 멜랑콜리커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멸한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소멸의 보편성으로서 구제하려고 하는 자. 봐. 너희들만 억울한 것이 아니야. 모두 억울해. 응? 역사적 멜랑콜리커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멸한 자들을 일일이 불러내어 그들을 소멸의 보편성에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소멸을 소멸로서 구제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틀림없이 유물론적 역사관이 들어가 있고 메시아적 역사관. 왜냐하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적 역사관. 어떤 신에게도 기대고, 그렇지만 방법론으로서는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자들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에 어떤 침투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벤야민 특유의 마르크시즘, 벤야민 특유의 그 메시아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영원한 멜랑콜리코 보들레르인데요. 그 밑에 그 조병아 선생님의 시가 바로 인용되어 있죠. 사라져가는 존재의 집들 부분입니다. 나의 일생이 가득히 소장되어 있는 나의 존재의 집, 그 벗들 어디로들 가는 것일까? 신문에 불고가 날 때마다 이 생각. 예, 뭐 존재의 집 하면 뭐 우리가 그 뭐 하이데거가 얘기했나요? 뭐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많아지면 존재가 풍성해지는 걸까요? 예. 하여튼 근데 이 조병아 선생님은 이렇게 존재의 집을 갖다가 색다르게 재해석해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제가 해석해 봅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서 나는 화자입니다. 조병아 선생님이죠. 내가 죽으면 나의 존재의 집인 벗들은 낙골당이 되는 거죠. 왜요? 나를 품고 있었으므로 내가 죽으면 그들은 나의 유골함을 품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낙골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따르면, 조병아 선생의 이 관점에서 따르면 모두 봉안실이죠. 예. 그동안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품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타자들의 유골함을 품고 있는 멜랑콜리커와 근접한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보들레르 시를 제가 한번 인용해 봤어요. 이제 두 번째 인용문이 되겠는데요. 네, 시작이 내게는 천년을 산 것보다 많은 기억이 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 그래서 이 시 제목이 슈플렌, 뭐 저는 독일어 발음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어 번역에서도 슈플렌으로 써 있고 또 보들레르가 또 특히 이 스펠링 SPLEEN을 그대로 썼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보들레르보다 보들레르를 시집을 독일어로 옮긴 것이 더 뛰어나다라는 말을 갖다가 지금 듣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예. 어떤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요. 예, 저는 그 독일어 번역본을 갖고 이 시를 번역을 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첫 행은 읽었으니까. 계산서들, 식귀들, 연애편지들, 소송서류들, 로맨스물들, 영수증들에 말린 무거운 머리털들, 가득 찬 서랍장들, 육중한 장롱보다 더 많은 비밀들을 감춘 내 슬픈 두뇌. 내 두뇌는 피라미드, 엄청난 구덩이, 공동묘지보다 더 많은 죽음들을 담은 엄청난 구덩이. 간단하게 언급하죠, 뭐. 내 두뇌는, 내 몸은 피라미드 크기의 낙골당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거 아닙니까? 예. 너무나 피라미드에는 얼마나 많은 유골함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 예. 누군지도 몰라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유골함을 자기 몸 밖으로 빼낼 수도 없어요. 누군지를 알아야지 빼내죠. 예. 그래서 영원한 멜랑콜리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몸 안에 안치한 유골함이 분명히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그 유골함을 다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다시 어떤 것에 몰두함으로써. 그렇지만 그 유골함이 너무 많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 예? 그들을 다 품었을 때 너무 많음, 예, 플라톤적인 용어죠. 많음과 하나, 예, 너무 많습니다. 양이 문제죠, 사실. 예, 양을 이길 재간이 없죠. 예.
계속 읽겠습니다. 인형문. 나는 달빛조차 극도로 꺼리는 그의 모습. 나는 회한처럼 기다란 구더기떼가 기어다니는 것. 구더기떼들이 내 최고 사랑이었던 죽음들을 계속 갉아 먹는 것. 여기서 보들레르가 멜랑콜리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죠. 내 최고 사랑이었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자들을 애도했고 그 애도 불가능성으로서 그 사랑한 그 상실한 그 대상들을 갖다가 몸 안에 안치시킨 거예요. 예, 그 몸 안에 몸 안에 안치시킨 거예요. 예. 내 최고 사랑이었던 죽음들. 예. 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멜랑콜리커, 보들레르가 멜랑콜리커라는 어떤 그 증거가 저는 된다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예. 내 최고 사랑이었던 죽음. 예. 예, 멜랑콜리커의 수순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대상을 상실합니다. 애도합니다. 그리고 애도 불가능성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그 상실한 대상을 갖다가 그 죽은 대상을 갖다가 그 유골함을 몸속에 안치시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자기 자신, 자아를 갖다가 상실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멜랑콜리는 그 자아를 상실한 자예요. 예. 자아를 이미 죽은 자가 됩니다. 낙골당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인코퍼레이션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것처럼, 예. 합체, 죽은 자의 합체, 예. 죽은 자예요. 예. 그래서 그 자아 상실의 대가, 그 멜랑콜리커의 대가는 아주 혹독하죠. 아주 혹독하죠. 예. 제가 그 뒤에 그 각주 2에 뭐 길게 쓴 게 있는데 뭐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 혹독한 대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자아를 상실했다는 것은 욕망을 갖다가 없앴다는 거예요. 네, 욕망. 어떤 뭐 수면력, 식욕, 성욕 이런 욕망하고 완전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완전 중단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 없는 자, 사랑이 가능합니까? 예. 머리도 못 감습니다. 샤워도 못 합니다. 예. 왜요? 욕망을 상실. 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애도와 멜랑콜리에서 그 단적으로 멜랑콜리커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그 엄청난 자아 빈곤, 예.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욕망을 상실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욕망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 멜랑콜리커들은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그렇죠? 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예.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그 멜랑콜리커의 그 죽음 충동과 나중에 그 프로이트가 자화와 S라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죽음 충동과 만나게 되는 어떤 빌미를 제기를 하죠. 1917년에 그 문건과 그다음에 1923년입니다. 23년. 예. 그 밑에 그 멜랑콜리커로서의 조병화라는 두 번째 챕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참 저는 이 시를 49번째 시집에서 발견했을 때 참 기뻤어요. 예, 참 기뻤습니다. 예, 예, 너무나 기뻤어요, 진짜. 예, 그 대합실에 대한 그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예, 그 텅 빈 대합실하고 출발을 기다리며라는 그 시인데요. 먼저 그 밑에 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나그네일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합실. 한 코너에서 출입구만 바라보고 있다. 아유, 저는 너무 아름답게 읽었어요. 진짜 아름답게 읽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합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대합실에 있는 거 아닌가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증거가 뭐냐면은 출입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앞에 있는 한 코너는 출입구의 어떤 복선 같은 거죠. 출입구는 단어이면서 역설입니다. 예. 소멸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멸로 퇴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그 앞에 시, 텅 빈 대합실로 건너가면 읽겠습니다. 먼 길 걸어가서 당도한 텅 빈 넓은 대합실. 섬뜩하여라. 다들 어디로 이미 떠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멜랑콜리커의 어조죠. 예. 완전한 멜랑콜리커. 대합실의 실, 봉안실의 실. 이 실과 실이 그 묘하게 저한테는 이게 그 겹쳐지더라고요. 예. 그 대합실에는 예. 대합실 비어 있어요. 다들 어디로 이미 떠났어요. 그렇지만 이 조병화 시인은 떠난 자들의 자취, 흔적, 잔해, 형해를 이 대합실에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증거가 있습니다. 섬뜩하여라. 네. 죽음의 잔해를 본 거예요. 네. 그 형해를 본 거예요. 네. 화자, 조병화는 그들을 애도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지나간 대합실, 봉안실이므로 애도 불가능성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봉안실을 자기 몸속에 합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몸 안에 안치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다들 어디로 이미 떠났을까? 이거는 애도의 게스투스를 넘어서 이미 멜랑콜리의 정조가 가득 담긴 그런 멜랑콜리커의 게스투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챕터가 역사적 멜랑콜리커 조병화입니다. 역사적 멜랑콜리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 만리장성을 축조한 벽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그 벽돌공들, 그들을 일일이 호명해서 너희들만 죽은 것이 아니냐, 소멸의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자연의 소멸의 자연사를 얘기하면서 소멸의 인류사를 얘기하면서 그 소멸의 보편성에 합류시키어 그 소멸을 소멸로서 구제하려는 이런 어떤 변증법적 어떤 방법. 예. 그게 바로 역사적 멜랑콜리. 근데 먼저
봐야 될 것이 그 공시적 멜랑콜리커, 그러니까 역사적 멜랑콜리커 이전에 어떤 공시적 멜랑콜리커. 사실 그 제가 썼지만 멜랑콜리커의 그 으뜸가는 원인이 사실 어머니의 죽음이 아닐까요? 네, 어머니의 죽음. 네. 이 아마 조병화 선생님한테 그 어머니는 아주 각별했다는 것으로 저도 추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병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에 이 옆에 저택에서 잠깐 배웠는데, 찬이라 요즘에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근데 그 얼굴은 우리가 그 알프레드 듀로의 그 멜랑콜리아 1에 나오는 그 천사의 모습이에요. 어떤 그 우울, 어떤 피로감, 그 다음에 어떤 그 잉여 감정 같은 거,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머릿속에 아주 확실합니다. 얼마 있다 돌아가겠죠. 왜 이렇게 밥이 안 먹혀? 멜랑콜리커가 아닐까요? 멜랑콜리커. 막 물론 노화도 있었겠지만 멜랑콜리커들은 밥맛이 없어요. 자, 읽겠습니다. 나의 사원 전문입니다. 내겐 어머니의 묘역이, 고요한 나의 사원, 정결한 나의 사찰, 바람이 사제요 구름이 법사, 이곳에서 나는 말이 없다. 스테판 츠바이크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단편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말이 없다고 한 것은, 이 화자 조병화 선생은 어머니의 묘역에서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원에 안치된, 사찰에 안치된 어머니의 유골함을 꺼내 자기 자신의 몸 안에 안치시킨 조병화 선생. 죽은 자죠. 멜랑콜리커입니다. 유골함을 몸 안에 안치해서 걸어다니는 자는 걸어다니는 동안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진돗개라는 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멜랑콜리의 압권을 진돗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눈치가 번개를 한다. 진돗개는 귀가 하늘이라 한다.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발자국 소리로 사람을 알아차린다 한다.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환자이면 돌아갈 때 거리까지 배웅하고, 환자가 아니면 마구 지저댄다 한다. 이 말은 진도외과 전문의 의원 조영남 원장의 말. 진돗개는 캄캄한 밤에도 천리를 보고 천리를 듣는다 한다. 자,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그 선생님의 그 벤야민의 천사, 듀로의 천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벤야민의 천사, 듀로의 천사. 벤야민은 그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그 문건에서 가장 마지막 쓴 문건입니다. 새로운 천사를 얘기합니다. 잠시 머물고 싶어할, 죽은 자들을 깨우고 싶어할, 산산이 부서진 것을 짜맞추고 싶어할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 천사가 바로 역사적 멜랑콜리커로서, 벤야민 자체도 역사적 멜랑콜리커입니다. 사물의 덧없음을 영혼 속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영혼 속으로 구제하는 것. 이건 제가 앞에서 몇 번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있죠? 그죠? 멜랑콜리의 지속적 침전의 목적이
죽은 사물들을 구제하기 위해 죽은 사물들을 정관 속에 두는 것, 사물들의 덧없음을 영혼 속으로 구제하는 것, 이것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너희들에게는 소멸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소멸을 소멸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 소멸을 소멸의 보편성 속으로 들여보내는 것, 그러므로 소멸자를 통해 구제하는 것, 너희들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야. 물론 멜랑콜리코의 어조입니다. 예. 그 밑에 진돗개를 다시 인용했는데요. 예. 진돗개. 예. 진돗개는 멜랑콜리코입니다, 여기서. 예. 죽은 사물들의 덧없음에 대한 어떤 눈치가 빠른 진돗개. 예. 그러니까 그 귀도 마찬가지예요. 진돗개의 귀는 그 죽은 사물들의 덧없음에 대한 귀입니다. 진돗개는 역사적 멜랑콜리코. 그 조병화 선생의 역사적 멜랑콜리코로서의 조병화 선생의 분신으로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 시가 아주 여러 편 인용되어 있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대량 생산과 대량 학살의 한 세기, 100년 제1차 세계 대전쟁, 제2차 세계 대전쟁, 핵무기, 화학무기의 출현, 고요히 고교수교, 하얀 눈이 내리는가. 알프레드 듀로의 동파나 멜랑콜리 1에 나타난 그려진 천사의 모습이죠. 고개 숙여 하얀 눈이 내리는가. 어떤 정태적 멜랑콜리코의 모습입니다. 역사적 멜랑콜리의 모습이 아니고. 그 다음 년 끝에 신이 하얀 상복을 입고 기도 올리누나. 하얀 상복을 입은 신은 정태적 멜랑콜리코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올리는 신은 역사적 멜랑콜리코, 동태적 멜랑콜리코입니다. 거기는 구제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신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정말 멜랑콜리코가 아닌가? 가장 큰 멜랑콜리코가 아닌가? 인류 전체의 유골함을 그 몸에 합체시킨 가장 큰 멜랑콜리코. 그게 바로 신이 아닌가. 그 밑에 구절에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누나. 이것도 멜랑콜리코의 어쩌죠. 근데 역사적 멜랑콜리코는 과거로만 눈을 갖다가 던지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눈을 던집니다. 미래에도 대량 학살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멜랑콜리는 그 미래에 그 죽어가는 자들, 그들도 애도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미리 애도하고 애도 불가능성에 빠져 그들의 유골함을 자기 몸속에 합체시켜 스스로 거대한 멜랑콜리코가 되는, 죽은 자가 되는, 그런 거죠. 맨 마지막 구절, 어디선지 들려오는 21세기의 불안한 구두 소리. 멜랑콜리의 어쩌죠. 멜랑콜리의 어쩌죠. 21세기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리라는 것. 그들을 애도하는 조병화 선생. 애도 불가능성에 빠져 그들을 모두 자기 몸에 합체시킨 조병화 선생.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4번 네 번째 챕터요. 멜랑콜리코 변증법적 도약. 너무나 아름다운 시기 때문에 첫 번째 시는 읽겠습니다. 혈연 온천장 풍경입니다.
음모가 검은 아버지와 음모 하나 없는 여아이가 손을 잡고 남탕으로 들어오는 풍경이 있다. 이제 머지않아 저 여아이가 음모가 검은 어머니가 되어 음모 하나 없는 남아이의 손을 잡고 여탕으로 들어오려니 아버지, 어머니, 여자아이, 남자아이, 소멸의 인간사의 절정, 소멸의 인간사의 진 풍경을 갖다가 이 시가 진짜 미학적으로도 빼어난 이 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 멸망의 3단 논법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대지의 소멸사, 지구의 소멸사, 사람의 소멸사를 갖다가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용한 시 원시와 현재 모래인 호수에서는 시간의 무상성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왜? 모래인 호수 억만년 원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 만년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멜랑콜리코는 당연히 시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9세기 사람들이 이 멜랑콜리커를 토성과 관련시켰고 또 시간의 신, 그리스의 시간의 신 그리스와 로마의 시간의 신 크로노스와 관계시켰습니다. 시간성. 조병 선생의 이 시도 아주 빼어난 시입니다, 사실은. 원시와 현재 모래인 호수에서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멸과 변화로 이어가는 인간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플라톤과 좀 친하고 있는데요. 플라톤이 멜랑콜리커가 아니었을까?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이라는 것은 영원불변, 영원불멸의 철학인데 그 영원불변을 얘기한 것은 이미 멜랑콜리커로서의 시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 한번 긴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용문이 신은 이곳에서도 주소 불명이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용문에서도 그러니까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신의 존재론, 신의 부재론.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편들에서 조병화 선생은 신의 존재론에 대한 물음, 신의 부재론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인류의 구제 가능성, 소멸, 무상성의 구제 가능성을 저는 탐색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인용문입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섯 번째 인용문이에요. 세기 말의 눈, 1998년 겨울. 신이 하얀 상복을 입고 기도 올리누나. 하얀 상복을 입은 신은 정태적 멜랑콜리커입니다. 그렇지만 기도 올리는 신은 구원, 구제를 욕구하는 그런 역사적 멜랑콜리커, 동태적 멜랑콜리커입니다. 소멸을 영혼 속으로 구제하려는 어떤 시도, 소멸의 보편성, 소멸의 자연사, 소멸의 인류사를 로서 구제하려는 어떤 시도. 마지막 인용시입니다. 멸종 풍경 끝부분에 멸종. 근데 멸종은 통시적으로도 공시적으로도 가장 보편적인 진리죠. 그렇죠? 다윈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인간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사실 그거예요. 인간의 멸종이죠. 멸종과 소멸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멸은 바로 멜랑콜리가 관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맨 끝에 여섯 번째 인용 글씨에서
신이여 이건 너무 잔혹한 처사이옵니다. 예. 신에게 뭔가 구걸하고 있어요. 신이여 예. 구제하소서. 우리를 소멸로부터 구제하소서. 소멸의 멜랑콜리에서 구제하소서. 어떤 신적 기대감의 표시. 아까 제가 앞에서 어떤 메시아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이 벤야민 이해는 상당히 좀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마르크스가 들어가 있고 메시아주의가 들어가 있고 예, 아주 복합적입니다. 예. 자, 이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나가며를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5번째 나가며입니다. 소멸을 얘기하는 자는 다 멜랑콜리커가 아닌가. 소멸한 자를 몸속에 품은 자가 멜랑콜리커이고 소멸을 몸속에 품은 자도 멜랑콜리이다. 소멸의 자연사, 소멸의 인류사이므로 소멸의 문학예술사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문학예술이 전부 멜랑콜리커의 문학예술사라고 또 보고 싶은 겁니다. 모든 문학은 소멸을 품고 소멸자를 품고 모든 문학은 그러므로 멜랑콜리를 품고 모든 문학은 그러므로 스스로 멜랑콜리커가 아닌가. 소멸의 자연사에 동의하고 소멸의 인류사에 동의하는 것이다. 예. 그 밑에 북두칠성이 나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자, 예. 그러니까 각주 6옆입니다. 북두칠성이 국자의 알레고리이지만 이 국자 역시 소멸의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7개의 별은 가로 세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국자처럼 생겼다 하지만 질량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들 역시 소멸의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북두칠성의 알레고리는 소멸이고 소멸의 멜랑콜리입니다. 별 7개의 배치가 북두칠성, 별 7개의 관계가 북두칠성, 별 7개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별 7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래도 여전히 북두칠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국자가 알레고리인 북두칠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북두칠성 사라집니다. 배치가 사라지면 북두칠성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용문이 푸크가 그 말과 사물 끝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근대적 인간은 18세기 말 지식의 재배치가 이루어낸 최근의 산물이며 그때 같이 다시 지식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 근대적 인간은 해변의 모래사장에 새겨진 얼굴이 파도에 씻기듯 이내 지워지게 되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지식의 재배치가 알레고리이고 알레고리는 소멸을 발편을 하고 또한 소멸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의 재배치에 멜랑콜리의 정조가 이미 깔려 있다. 푸코도 멜랑콜리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딱 하나 오자가 나왔어요. 뒤에도 오자가 있는데요. 중요한 오자라서 제가 이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3번 역사적 멜랑콜리커 조병화 해가지고 어머니, 나의 사원이 인용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그러니까 진돗개 그 위에 4번째 줄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바람, 다시 올려다보면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바람,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바람은 구름의 오식임을 밝힙니다. 구름은 그렇죠.
한번 다시 올려다 보면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